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 빨간색 바 보시면 전부 다 봤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나오자마자 스트레이트로 거의 자정까지 한 번에 다 봐버렸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나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불만들은 강렬한 미션이 없다,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게임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게임의 종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줄다리기가 재밌는 게 아니라 남성 10인이 구성된 팀을 여성과 노인이 섞인 10인 팀이 이기는 게 재밌는 거였고요. 어차피 그냥 구슬치기 랜덤으로 홀짝 돌리는 게임인데, 그게 가장 친한 두 사람이 짝을 지었는데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비극성이 재밌는 거였거든요. 심지어 부부 두 사람이 2인으로 편을 먹었는데 둘 중 하나만 살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인간 군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극성은 이미 다 소진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상 되는 도파민은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새롭게 시즌2에서 제시된 5개 게임 릴레이, 그대로 멈춰라 짝짓기, 이 정도면 충분히 흥미로운 게임이었고, 감독님의 뛰어난 연출력도 볼 수 있으면서 오징어 게임의 상징인 너무나 비비드한 게임장, 미술, 세트 디자인 등을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시즌1의 구슬 뺏기 미션보다 줄다리기에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거가, 줄다리기에 지면 가운데로 추락사 한다는 점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공포를 줘야 된다고 하면 총보다는 추락사가 저에겐 더 공포스럽더라고요. 그 높이가 즉사하는 높이가 아니었었잖아요. 떨어졌는데 덜 죽은 사람들이 묘사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시즌2에서는 죽는 방법이 다 그냥 총으로 죽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빅뱅 출신의 탑 최승현 씨의 연기인데, 글쎄요, 저는 한국 영화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30대 배우들 누가 했어도 그 역할은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해요.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래퍼 타노스에게 몰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You're my bro 막 영어로 말하고 이런 것까지만 했어도 이미 투머치인 캐릭터였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라임에 프리스타일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캐릭터가 좀 산으로 가죠. 과장을 넘어서서 불쾌로 넘어가 버리는? 저는 도리어 최승현 님이 그나마 이 캐릭터를 좀 살렸다라고 보는, 그 정도로 타노스 캐릭터는 너무 우습게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오징어 게임 2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개연성이죠. 456억을 주는 살인게임, 이런 극에서 개연성을 말하는 게 우습긴 한데요, 오징어 게임의 매력 자체가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극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설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개연성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456명이나 했으니까 저런 미친놈이 한 명 있을 수 있지 정도가 허용하는 최대의 개연성이라는 거지, 저기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이정재 님이 연기하신 성기훈은 답답할 정도로 이상주의자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와이프, 딸내미, 가까운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만들었으면서 이 자리에 오니까 희한할 정도로 선을 추구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시즌1 때 그게 진짜 바람이긴 했어요. 우리 모두 살아나갈 수 있고 이 게임을 어떻게든 전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이해가 됐던 게 왜 그러겠어요? 바람에 사이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악과 이기심을 상징하는 조상우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쪽에서는 지독하게도 이타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지독하게도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짜증이 나는데 여기서 사이다가 되고, 여기서 불쾌해지는데 여기서 상쾌해지는, 이렇게 균형을 맞췄다 이거예요. 그 와중에 이런 밸런스 위에 오일남 할아버지, 사실은 이 게임을 전부 주최하고 이거를 관찰하면서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게임은 설계된 거고 저런 극단적인 인간 군상들을 모아놓고 놀았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성기훈의 캐릭터가 더욱더 설득력을 갖고 개연성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상우도 없고 오일남도 없습니다. 현실에선 절대 만나볼 수 없는 판타지스러운 인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려낼까가 오징어 게임 그 뒤의 이야기의 숙제가 됩니다. 세 번째 게임을 마치고 나서 이 게임을 속행할지 중단할지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는 공교롭게도 50대 50, 정확히 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면 투표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참가자들끼리의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기훈은 여기서 이 내전을 기회로 삼습니다. 내전이 있어야 진압하는 병정들이 들어올 거고, 그 병정들이 들어와야 내가 총을 뺏을 수 있고, 그 총이 있어야 이 게임을 진행하는 곳에 침입해서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계획에는 인명피해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나눴던 X투표자들이 일부 인명피해를 입어야지만 성립되는 작전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작전이라고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기훈은 456억을 갖고도 쓰지 않고 이 게임을 없애려고 하는 미치광이로 바뀌었거든요. 악인 주인공으로서 바뀌나 보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가 관객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의 가장 바깥 울타리라고 봤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2 후반부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참가자들이 총을 뺏어서 총질을 했습니다. 핑크색 병정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10명 남짓의 동료들이 가담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오징어 게임의 모든 설득력과 개연성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X를 선택해서 이 게임을 끝내자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은 이만하면 다 땄고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X를 투표를 했죠. 그들에게는 이미 완벽한 옵션도 있었어요. X파가 동그라미파를 미리 공격하자. 만약 동그라미 습격에 성공하잖아요. 상금도 늘고 탈출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성기훈은 얼마든지 이상한 인간이어도 돼요.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455명을 죽여서 456억을 받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 X로 투표를 3번이나 해왔기 때문이에요. 절반이나 이 게임을 끝내겠다고 할 정도로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다고 3번의 투표를 통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동그라미란 전쟁을 하면요, 포크를 갖고 싸워요. 포크로 내가 죽으려면 치명상을 여러 방 맞아야 돼요. 근데 핑크색 병정들은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은 원샷 원킬이에요. 심지어 저격수들이에요. 근데 그런 선택을 다 버리고 성기훈과 함께 총질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걸 세계 어떤 시청자들이 이해해 줄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도통 납득이 안 돼요. 이미 상금에 만족한 소극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포크 대신 총을 선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종교 수준의 감화가 필요해요. 목숨을 거는 거 플러스 3억 8천 포기 플러스 동그라미를 치면 된다는 선택지 포기까지 만들어낸 성기훈이 동료들에게 준 동기부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없어서 오징어 게임 시즌2 후반부를 보는 내내 퀘스천, 물음표. 사실 무슨 극을 그딴 식으로 썼냐 이렇게 지적하는 건 쉬워요. 제 입장에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작가라면 어땠을까? 3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압도적인 돈. 이게 가장 쉽고 정확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진실이어도 극을 만들 수 있고 거짓이어도 극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거짓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성기훈이 완전한 악인으로 바뀌어서 이 게임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미친놈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나는 이 게임의 생존자다. 나는 생존자로서 지난번 우승 때 컨트롤룸이라는 곳에 가봤었는데 거기에 456억 정도가 아니라 그 10배가 넘는 현금이 쌓여있다. 나는 그 돈이 아른거려서 다시 이 게임에 들어왔다. 그러니 너희들, X를 고른 너희 유약한 놈들, 지금 동그라미 칠 때가 아니라 나랑 같이 저 핑크 놈들 총을 뺏어가지고 글로 가자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이 없지만 지금 동그라미 쳐가지고 나가면 해봤자 한 4억 들고 나가는데 나랑 같이 전쟁하면 너 인당 456억 다 들고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그 총질에 대한 거는 좀 설득력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만 이 말을 믿게 만들려면 그 앞에 성기훈의 더 영웅적인 면모를 좀 더 보여주긴 해야 될 거예요. 거짓 선동을 믿을 만큼 게임을 잘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 주인공의 이입은 완전히 닫히게 돼요. 그냥 미친놈이거든요. 주인공이 그냥 또라이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2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거짓 선동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밖에서 자기를 추격하고 있을 황영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배우 위아주님이 연기하는 황영사와 그 용병들이 지금 배를 통해서 이 섬을 찾고 있잖아요. 어떠한 극을 써서라도 어쨌든 이 게임 중에 두 사람이 접선하고 연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 게임을 무너뜨리러 온 사람인데 지금 나의 동료들이 밖에서 여길 쳐가지고 이 게임을 무너뜨릴 건데 안에서도 협공을 해줘야지만 이게 성공할 것 같다. 너희들이 도와주면 저기 있는 금액은 나는 돈은 필요 없으니 다 너희들이 갖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또 설득이 된다면 총질 싸움에 참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좀 문제가 게임 안에서 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게임 밖의 요소로 외부의 요소로 뭔가 해결한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김셀 수도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이 아니라 버스를 탄 느낌?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다 해결하네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최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3번째가 저는 이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게임을 계속할까 말까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딱 한 표 차가 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주최 측이 만든 거다. 그럴 수밖에 없게 캐릭터를 만들었다. 주최 측의 농간이다라고 논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논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3년 전 이 게임의 우승자인데 이 게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구경꾼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만든 게 이 살인 게임인데 이 살인 게임에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밌어야 된다. 우리 456명이 사실 다 캐릭터가 있다. 너희를 캐스팅했을 때부터 너희들의 뒷조사를 다 했고 욕망이나 외향성, 내향성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첫 투표에 한 표 차이밖에 안 났던 거고 지금도 5대5가 나온 거다. 그리고 너는 빚이 3억이고 저 사람은 100억이란다. 빚들의 차등을 뒀기 때문에 상금이 늘어날 때마다 이 상금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균형 있게 만들어 놨다. 오늘 밤 우리가 동그라미 팔을 습격해서 동그라미 팔을 줄이더라도 줄인 만큼 상금이 올라갈 거고 올라간 상금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게도 만들 수 있고 첫 번째 투표할 때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스피치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스피치를 할 때 갑자기 더 이상의 소란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압을 했었는데 그 진압의 타이밍으로도 여론전을 벌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심리의 대가들이라서 어떻게든 동그라미가 이기게 만든다. 지금 X가 이기는 미래는 없다. 게임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장난질이다. 라고 성기훈이 아주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충 생각한 건 또 이 정도인데 아예 이런 극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앞쪽에다가 장치를 넣으면 시청자로 하여금 완전히 개연성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 밤 동그라미랑 전쟁을 이겨도 나갈 수가 없어? 어차피 나가지 못하는 게임이야? 그러면 한 명 죽을 때까지 우리 다 죽느니 전쟁이라도 해보고 죽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어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총질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연성을 제외하면 멋진 연출과 멋진 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 1에서 이미 대다수의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셨을 텐데 정말 엄청나게 부담이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 시즌 2가 모든 이야기의 종료가 아니잖아요. 시즌 3에서 얼마나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게 시즌 2가 진행이 돼서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징어 게임 2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잡식맨 채널이 2024년 올해 만들었어요. 제대로 운영한 거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재밌는 비디오 많이 올리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